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 작업이 각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비 상황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남은 과제에 대해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 접촉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밀 접촉 소식이 보도가 돼서 이건 북미 간에 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CNN 보도에 따르면은 북미는 이미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상당한 부분까지 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소통에 문제가 없고 서로 뭐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제 깊게 접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네. 누가 그렇다면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느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또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마이크 폼피오 네. 현재는 이제 CIA 국장인데 국무장관이 네네. 지명된 인물이죠. 사실상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안보 분야 그 총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CIA 조직을 이제 가동해서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고 북한 측에서는 정찰 총국이 지금 일을 맡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찰 총국은 2009년에 모든 대남 공작 기구를 다 합쳐서 만든 사실상 북한의 이제 그 남북 대화라든지 북미까지 해서 그 대외 정책 혹은 이제 그 김정은의 최종적인 그 외부 손발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찰 총국장은 뭐 2017년 10월에 그 장길성이라는 인물이 맡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처음부터 이제 초대 계속 맡았던 사람이 김영철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힘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김영철이 계속 하고 있다. 김영철이 이제 김정은의 뜻을 받아서 실질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말이죠. 일단 북한은 평양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웨덴이나 몽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판문점이나 제주도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중국에 갈 때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뭐 평상시에 비행기도 많이 타고 해외여행도 한 경험이 있는데 굳이 기차를 타고 간 걸로 봐서 어떤 북미 회담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가능한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판문점으로 이제 절충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뭐 몽골도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기차가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하. 중국을 통해서 울란바토르까지 기차가 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스웨덴이라든지 뭐 핀란드는 사실상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멀고 그럼 거의 보름씩이나 걸리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김정은이 마지막에 비행기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방안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지금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북미 간의 장소와 시기를 지금 최종적으로 협상하고 있을 텐데 중재할 가능성이 뭐 필요가 있다면은 판문점을 강하게 밀 수도 있겠죠. 네. 뭐 어디서 얘기를 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도 중요하고 지금 미국과 우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북미 간 실무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체는 어떤 의제에서 비핵화와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요구하는 체제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보상의 방법, 시기 그리고 이제 비핵화 과정 이런 걸 의논할 수 있겠죠. 지금 일각에서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6개월 내로 설치할 테니까 비핵화를 뭐 3개월, 6개월, 1년 혹은 2년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비핵화를 약속하고 그 과정에 들어가면은 즉각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고 워싱턴에도 북한 대사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양국 간의 수교를 일단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비핵화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좀 복잡한 논리 그리고 복잡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회담 장소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판문점이라든지 제주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또 다른 중재자 역할을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어떤 뭐 어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다양한 종류의 이제 그 보상 요구, 지금까지 핵에 전 국력을 다 쏟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없으면은 우리도 물러날 수 없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바로 북한에 대한 경제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비핵화 과정이 끝난 다음에 보상을 하겠다. 이 원칙에서는 한미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 간의 첫 통화를 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청와대가 밝힌 내용이었는데 언제쯤이 될까요? 지금 이번 주에 실무회담을 하고 다음 주 18일 그때 이제 2차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요. 이번 주 실무회담에서 이루어져서 통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뭐 그 고위급 회담에서는 의제라든지 이런 게 확인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18일 날 네. 해서 뭐 하는 것보다 빨리 얘기를 해서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서로 이제 정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의 분위기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방식이 더 이제 합리적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18일 고위급 회담 이전에 실무 회담들도 뭐 다 마무리가 될 거고 그러면 18일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논의가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18일 고위급 회담에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어떤 정상회담에서 할 여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남겨두겠죠. 다만 우리 청와대에서는 의제가 그러니까 그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 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좁히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우리는 좀 오픈된 그리고 이제 개방된 그런 식으로 북한에 접근하고 있고 북한 측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